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혜빈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확대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300선을 회복해 출발하면서 추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반등하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또 기회를 잡아서 또 계좌를 불려 나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요. 시장의 흐름을 정말 정확하게 읽어주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항상 꾸준하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입니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흐름 짚어보고 전문가님은 앞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하시는지 그리고 주식보다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법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장자방 전문가님과 더 많은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 QR코드 앞에 여러분을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뜹니다. 입장 링크 꾹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 장자방 전문가님의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시간 중에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럼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이제 11월 첫 주입니다. 제가 밤 시간대 일을 하다가 낮 시간대로 넘어온 지가 이제 딱 한 달 됐네요. 1월 첫 주 화요일 날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제가 9월 말에 밤 9시 시간대에서 강의를 21개월 동안 진행하다가 지금 10월 첫 주부터 이 낮 시간대 오후 3시대로 넘어오면서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황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 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들, 그걸 우리가 시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걸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뭐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고 뭐 어떤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고 어떤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고 이걸 다 찾아야 되면 우리 날 새야 돼요. 매매 언제 합니까? 돈 언제 법니까? 그래서 시장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좀 드렸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고 지난 한 달 동안 설명했던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 결과로 한번 증명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주식과 ETF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달 동안 말씀드려왔던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사셔야 될 거고 시장에 움직이는 주목할 섹터는 이쪽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를 엘리어트 파동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사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고 팔아야 되는 섹터가 이거기 때문에 자, 저는 뭐랬냐면 하락 이파가 일단락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본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하락 이파가 일단락된 이후에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시장은 반등을 시도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9월 말에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후 3시 이 시간대에는 10월 첫 주에 봤으니까 기회가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제가 여기 와서 한 1, 2주 정도 여러분이 떨어질 때마다 저가에 매수해 두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시세를 줄 건데 언제 차익 실현할 거냐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순 정도에 팔아먹을 거예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첫 번째 매매가 11,800원에서 12,000원대에서 매수하자라고 했던 게 첫 번째 매수 단가였고요. 그리고 12,800원에서 12,900원 정도 5%에서 6% 정도 차익을 한번 챙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12,200원에서 12,350원 정도의 재매수하고 지금 목표 단가 14,000원 넘어가서 15,000원 근처까지 대략 제 생각은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는 현재 시장을 보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아직 지금 오늘 13,000원대 중반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갈 자리 남아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을 왜 그렇게 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10월 말에서 어제죠. 10월 말이 11월 초 오늘입니다. 그죠? 어제 오늘의 요 구간 안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 그런데 이때 시장이 더 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준점의 변곡이 뭐냐면 11월 둘째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만기인 날입니다. 보통 만기 전후에 우리 어떤 거 결정합니까? 1번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물 건너에 미국에서는 연준의 금리에 관한 얘기들이 보통 움직이는 게 11월 첫 주,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 둘째 주에 시장이 올라가는 구조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취하고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을 봐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이 한번 나온 뒤에 올라갈 거냐를 판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파동 논리를 설명할 때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잘 보실까요 한번. 지금 이거 주봉입니다. 예, 주봉인데요. 캔들 하나가 일주일짜리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놈은 자 이렇게 한 파동을 가고 눌리면서 횡보합니다. 그리고 두 파동을 갑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 보통 1파, 3파, 5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그림을 제가 여기다 색깔을 바꿔서 하나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한 파동 오르고 횡보, 조정, 두 파동 오르고 횡보, 조정, 세 파동 오르고 보통 엘리어트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걸 1파 상승, 그 다음에 2파 눌림, 3파 상승, 4파 눌림, 5파 상승 이걸 엘리어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첫 번째 파동을 첫 번째 1번 상승이라고 보시고 3파라고 하는 두 번째를 그냥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정 혹은 횡보 이후에 마지막 3파, 세 번째 상승이 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세 가지의 핵심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엘리어트 파동의 마지막 세 번째 5파 상승, 세 번째 파동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없을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가 한 파동 올라오고 눌리고 두 번째 파동 올라오고 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시장은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못했고요. 꺾였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은 통상적으로 3파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성 장이고 추세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동의 길이를 짧게 끊어치시는 것이 해석하기 낫다. 제가 그래서 요 시장에 계시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분들도 이번 하락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분이 많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한 파동 오르고 누르고 두 파동 오르고 눌렸으니 3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들. 왜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못 하신 게 뭐냐면 대한민국 시장이 추세장이냐? 아니라고요. 변동성 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3파까지 욕심내는 것은 가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 이 추세가 깨지는 여기 보시면 깨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추세가 깨지는 음봉. 요 장대 음봉에 저는 뭘 한 거냐면 3파 못 간다? 2파까지 하고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케이? 이게 제가 팍스TV에 출연했던 게 2021년 1월입니다. 그러면 그 1월에 제가 더 이상 못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언제 그랬냐면 작년 말이죠. 작년 12월에 산타랠리 안 오고 꺾일 때 1월부터 급락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인버스 배팅 하셔서 현금 확보 80% 이상 하세요.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뭘 본 거냐면 한 파동 하락. 자 보시면 앞전 자리까지 내려온 거고요. 지금 두 번째 하락인데 하락이 이 밑에까지 갈 수 있네요. 대등 수치까지 간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빠진 이 자리까지 가야 대등 수치가 완성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저기까지 가지 못하고 장이 지금 반등을 하는 중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반등이 11월까지는 반등을 할 거다. 11월 한 만기 정도 11월 둘째 주나 길게 가면 11월 말경까지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맥스 올라가도 12월 초에는 이번 상승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짧으면은 11월 중순 그리고 정상적이면 11월 말 정도 정말 세게 가면은 12월 초순 정도면은 이번 상승 사이클은 반등 사이클입니다. 정확히는 하락 중 반등 사이클은 끝을 내고 그리고 다시 꺾이는 파동이 내년 초에 있다. 저는 여기에다가 별표를 3개쯤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장에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렇게 확 찬물을 끼얹자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알고는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추격하면서 가자를 지금 이제 외치시는 분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이틀 올라가니까 가지야 뭐 이러면서 지금 가지야 하다가 여러분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자는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봉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일봉을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주봉으로 보시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일봉은 어떠냐면 보세요. 하락 하나 되반등. 아까 엘리어트 파동 보세요. 둘 되반등. 자 보세요. 통상적으로 3파동이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올라가는 파동의 3개이면 내려가는 것도 똑같이 엘리어트 기준으로 보면 2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동의 논리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조금만 탑재하셔도 시장을 볼 때 좀 편안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빠져서 저희가 여기 7월에 잡아서 이렇게 올라올 때 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다시 내려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부터 8월부터 내려올 때 기다려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다 언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어떤 거 얘기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10월 첫 주에 제가 방송 데뷔할 때 10월 둘째 주에 방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앞에 7월에 요 구간 생각나십니까?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집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어제자 차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방송국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캡처를 못했기 때문에 어제 날짜 오늘 더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얘가 쭉 올라가면서 저는 그래서 어디까지 바라보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교차했던 가격이 지난번에 저점을 만들었던 게 14,000원이에요. 그래서 14,000원에서 15,000원을 교차하는 이 정도까지는 이번 반등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다가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했던 게 코덱스 레버리지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끌고 가세요. 거기까지 시장 상승할 거니까 우리 종목들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볼 때 시장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하락할 때 이만큼 하락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락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올라갈 때 얼만큼 반등할 거예요? 언제까지 갈 거예요?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9월 말 10월 첫 주에 제가 10월 1주, 2주, 2주 정도 걸쳐서 여러분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주도주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1등이 뭐였냐면 2차 전지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2차 전지는 반드시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이드 섹터로 봤던 게 건설하고 시멘트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뭐 했습니까?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좀 싸니까 나쁘지 않아요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였냐면 만약에 중장기로 저한테 너 뭐 가져갈래라고 묻는다면 딱 2개만 꽂아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랑 두 번째 뭐였죠? 에너지 화학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힌트는 다 드렸고 지금부터 사도 되고 모아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2주 동안 설명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을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 말이 되게 빨랐죠. 그죠? 그렇게 뭐라도 하나 더 전달하려고 자꾸 열심히 떠들다가 시간은 제한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했는데 결국은 제가 드렸던 종목이 모조리 다 올랐어요. 오늘 하나씩 봐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4,000원에서 15,000원 요 언저리까지는 일단 올라오는 장으로 보시고 15,000원을 통과하시면 얘는 좀 세게 올라가는 장으로 인식하시면 되고 11월 중에 15,000원 통과를 못 하시면은 저는 차익 실현 모조리 하고 시장이 조정 한번 나올 건지 한번 살피려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 14,500원에서 15,000원 그 자리에서 만약에 막혀서 차익 실현 말씀드리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 하시면 되고요. 만약 거기서 일부 줄였다가 일부 차익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돌파되는 게 보이면 제가 다시 더 잡을게요 라고 얘기하면 비중 100% 다시 채우시면 됩니다. 내가 팔아먹은 만큼 다시 채우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아무리 말씀드리고 싶어도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010 뭔지 제가 모릅니다. 그죠? 아직 018 쓰시는 분 없죠? 016 있습니까? 네. 요새는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저랑 연락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란톡이라고 우리 뭐 단톡방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노란톡방이 있는데 이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지금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먼저 꺼내시고요. 휴대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켜시게 되면은 그리고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네모난 QR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거기에 이렇게 갖다가 대시기만 하면 영어 링크가 이렇게 떠요. URL 코드가 뜨니까 거기 딱 갖다가 대면 뜨면은 꾹 누르기만 하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사한 저를 사칭하는 단톡방들이 많더라고요.
저 얘기 듣고 한번 검색해 봤더니 엄청 많아서 제가 만든 적이 없는데 제 얼굴을 도용해서 여기저기 많이 쓰길래 잘생긴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진을 도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QR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대시게 되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뭐 살 때, 뭐 팔 때 어디에 관심 갖겠다라는 자료들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곳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여기 종목 무료 리딩방이냐 종목 추천방이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종목을 추천하지도 리딩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섹터가 괜찮겠다, 이 섹터가 좀 위험하다, 시장 전반이 위험하니까 몽땅 현금화 시키고 몽땅 하방으로 내려가자, 인버스 잡고 가자,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제가 바라보는 제 관점을 여러분과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 종목 줄까 저 종목 줄까 그러면서 여기 들어오면 종목 줄게. 전 그런 거 아예 안 합니다. 하지도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보다가 좋다라고 섹터, 그리고 여기는 충분히 좋은 섹터인데 되게 많이 싸져서 매수하면은 손해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드리고 있고요. 또한 지금 제가 팍스비에서 작년 1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거의 23개월 차네요. 이제 다음 달 되면 24개월 만 2년을 채우게 되는데 방송하는 내내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감사하다라고 들었던 얘기는 제가 드린 종목에서 손해난 경우가 없었어요. 따라서 대응하시면. 제가 팔아먹고 빠진 종목은 있습니다. 제가 사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도망 나오자고 얘기하고 빠진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주력으로 여러분 이거 여기서 손해볼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모아봅시다라고 한 섹터에서 손절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고요. 물려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이 나야 되고 손실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수익 나는 것만 관심이 있지 손실 보지 않는 것에 크게 중요하지 않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싱 같은 거 혹시 해보셨습니까? 가드 올리고 복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쳐요. 내가 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펀치를 맞고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중요해. 그런데 이 공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이길 수 있으나 내가 만약에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 쓰러지면 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매매는 뭐 하는 거냐면 결정적인 한 방을 맞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짧게 치고 빠지든 내가 피하든 내 상대가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나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야 여기 50% 수익 났대, 100% 수익 났대, 거기에 현혹하세요. 자, 그분들 계좌 한번 까보시라 그러세요. 50% 100% 버신 분이 왜 물려있는 게 더 많은가? 오케이? 10개 중에서 내가 두세 종목, 많아야 5종목 수익 나고 나머지 5개, 7개가 손실 나 있으면 내 계좌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다고. 저는 종목 수가 되게 적습니다. 많이 가지고 갈 때가 5개에서 7개 정도 운영하는 것 같고요. 보통 한 2개에서 4개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운영해요. 중장기 섹터 한두 개, 그다음에 스윙하는 거 한 서너 개.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종목수 남발하지 않고 이미 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놓치는 건 놓치는 거고 내가 어떻게 다 잡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하니까 여러분들 같은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단톡방 좀 들어오셔야만 사고 파는 타이밍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요. 조금 빠르더라도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장자방의 성장 주도주. 자, 여러분 뭐랬습니까? 성장 플러스 주도주. 예, 1 플러스 1은 귀요미라던데. 안 귀엽죠? 자, 성장주와 주도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하락장이에요. 그러면 하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했다 상승할 때 어떤 놈이 제일 먼저 가냐면 1번 주도주 섹터인데 그 주도주가 어떤 게 주도주인 경우가 많으냐면 향후에 성장할 거,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 이게 성장 주도주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의 성장 주도주는 우리가 크게 보면 3개밖에 없습니다. 1번 반도체, 2번 2차 전지, 3번 자동차, 전기차죠. 예, 전기차, 이쪽 자율주행차. 요 3개가 가장 기본이고요. 저는 성장 주도주 말고 성장 가치주라는 걸 또 말씀드려요. 얘는 뭐냐면 에너지 화학하고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통신 모듈. 얘네가 성장 가치주입니다. 자, 성장을 할 거야. 성장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던 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그게 성장이라는 말을 붙인 거고 주도주라는 건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주도주예요. 가치주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 부각돼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는 얘가 주도주도 될 수도 있어. 운이 좋으면. 예, 그런 게 성장 가치주야.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성장 주도, 성장 가치 이거 말고 버려. 알겠습니까? 시장에 2,400개 정도 종목이 있고요. ETF까지 지금 3,000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거래할 수 있냐? 여러분, 예, 우리가 재벌입니까? 재벌도 그러기 힘들어요. 그럴 만큼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제일 센 놈만 공략하자. 자, 제가 그래서 목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먹거리의 1순위가 뭐야? 라고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제가 9월 말 10월 초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자율주행차, 전기차 섹터가 제일 유망하다. 지금 보시면 전기차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점점 주요 브랜드들 자동차들도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벤츠에 가봐도 상당히 전기 혹은 내연기관이 많이 없어요. 예, 이제는 뭐 주력이라고 하는 뭐 E클래스나 아니면 저 SUV 같은 계열에도 거의 다 전기 혹은 전기 플러스 알파인 차들이 대부분 되어 있고요. BMW 가봐도 그렇고 독일 차 계열 거의 다 그래요. 아우디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거의 다 바뀌었죠. 거기다가 일본 차 계열도 거의 그러는 것 같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자동차도 현대차, 기아차 지금 보면 나오는 차들 중에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계열하고 거의 반반인 것처럼 보여져요. 한 7대3, 6대4, 5대5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전기차냐 내연기관 즉 휘발유냐 디젤이냐 뭐 아니면 LPG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게임 체인저는 뭐냐면 자율주행이냐 사람이 운전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전기차냐 내연기관 엔진이 있는 차냐 모터로 가는 거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연하고 여러분 전기차로 섹터를 구분하시게 되면 나중에 낭패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배터리의 중요성이 우리가 2020년하고 21년에만 해도 사람들은 자동차 섹터에서 뭘 봤냐면 이 전기차만 봤단 말이에요. 전기차. 근데 전기차가 핵심이 아니라 이제 테슬라가 왜 여러분 테슬라 하면서 테슬람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성장했냐면 전기차 기술만 놓고 보면은 현대차가 훨씬 더 좋아요. 오히려 포르쉐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테슬라가 그렇게 웅들여져 있냐면 걔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전체 그 기반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발전해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자동차 더 잘 만들걸요? 벤츠가 더 잘 만들 거고 포르쉐가 훨씬 더 잘 만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올라가 있는 이유는 자율주행 기반의 데이터 기반 모듈 서비스가 가장 잘 되어 있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방향을 물어본다면 자율주행차다, 전기차만 아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배터리죠. 전기 배터리. 그래서 2020년하고 21년도에 뭐였습니까? 그때는 배터리 자만 들어가면 다 상한가 찍던 시절 아닙니까? 1년 전에, 2년 전에. 근데 지금 왜 배터리가 그렇게 안 가냐면 이제 한 1, 2년 열심히 울고 먹어서 배터리는 얘네들 말고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소 가치가 야, 나 아니면 안 돼와 혹시 나도 좀 껴주면 안 될까? 같이 먹고 살면 안 될까? 그 세상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저는 1, 2, 3등을 나눴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섹터에서 1등을 나누자면 제가 구분하는 1등과 2등과 3등은 기술력이 아니고요. 우린 투자자잖아요. 우리가 매매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진입했을 때 얘가 올라가는 상승 탄력과 제일 많이 갈 확률이 높고 제일 지속적이고 제일 이끌고 가는 물론 뭐 좋은 회사죠. 그 얘기가 좋은 회사인데 차트상으로 주가의 흐름 탄력으로 볼 때 가장 좋다라는 걸 저는 순위를 매긴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1등, 그 다음에 삼성 SDI 2등, 그 다음에 삼성 SK 이노베이션 3등입니다. 자, 우리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이 없으면 2등, 3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1등을 위주로 공략하자, 1등, 2등만 공략하자라고 주로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조정시마다 매수해야 되는 1순위는 2차 전지 업종이고 종목은 대형주 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실 뭐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증권 방송을 이렇게 키고 종목 추천방, 뭐 무료방 이런 데들 보시면 주로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냐면 중소형 스몰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걔가 갈 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죽을 때는 답이 없어요. 자, 제가 아까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안전하게. 그럼 안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장 큰 그 업종에서 제일 1등주를 먼저 공략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ETF로 안정적인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ETF가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을 뭐 이거 30%, 이거 20%, 이거 15% 이런 식으로 해당 종목을 이렇게 모아놓은 펀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종목들을 못 고르겠어 그러면 2차 전지 좋다니까 2차 전지에 해당하는 ETF를 골라서 사시면 되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타이거 KRX 2차 전지 K 뉴딜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얘는 월봉이거든요. 얘가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2차 전지 한참 붐 이룰 때 만들어진 ETF예요. 저가가 9,480원에 출발해서 올라갈 때 18,000원, 19,000원 여기 언저리까지 올라와서 바닥에서 2배 정도 갔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12,000원대를 지지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얘를 12,000원, 13,000원대에서 사셔서 올라올 때 15,000원대에서 팔아먹는 20% 정도 단타 게임으로 보시자라고 이야기했고 이번 상승에 얘를 돌파하고 있어서 얘는 저는 17,000원 여기 직전 고점까지는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종목이에요.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패턴이 좀 슬슬 돌아서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자, 얘를 주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올 초부터 12,000~13,000원대 내려오면 사서 14,000~15,000원대 올라오면 팔고 12,000~13,000원대 내려오면 사서 14,000~15,000원대 오면 팔고 12,000~13,000원대 내려오면 사가지고 지금 이제 앞에 고점 1번, 여기 고점 2번, 여기 고점 3번 돌파하고 있네요. 그럼 얘는 뭐죠? 직전 고점 돌파하니까 이 윗자리까지는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딱 보시면 패턴이 눈에 보이죠? 얘는 갔다가 지키고 지키네, 지키네. 그리고 어떻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저점은 얘가 살살살 높여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얘는 우상향으로 상방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섹터 가지고 여러분 매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제가 다른 것도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얼마에 샀니? 라고 물어보시면 12,500원에서 13,000원대 여기서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월 말에서 제가 야간방이 끝내고 10월 첫 주에 여러분께 들어오시면서 뭐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얘다. 그러면서 일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형주 ETF는 뭐라고 여러분? 쌍바닥. 자, 우리 쌍바닥.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앞전 저점을 지키는 요 섹터가 요런 패턴이 올라갈 때 흐름이 되게 좋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공부가 좀 재미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을 좀 빨라지는 것 같네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3대장을 보시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1등, 그 다음에 SDI,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 중에 이 세 개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네가 회사의 업종 가치 뭐 나중에 성장성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현재 시장의 패턴과 시세의 흐름을 볼 때는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게 어떨까? 그 종목을 하나씩 볼게요. 자, 삼성 SDI 보겠습니다. SDI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미세하게 저점들이 높아지는 게 이제 눈에 좀 잘 보이시나요? 여기 462,000원, 여기 51만 원, 여기 53~4만 원. 그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박스가 됐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왕창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는 거냐면 항상 갔다가 눌릴 때 저점을 높이면서 수렴대를 올려가는 이 종목을 공략하십시오. 그래서 2차 전지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고 그중에 SDI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SDI 일봉입니다. 주봉을 보셨어요. 그러면 주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가다가 눌리고, 자, 눌림 매수, 가다가 눌리고, 눌림 매수. 올라올 때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얘는 70만 원이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할게요. 현재가 어저께 제가 이거 종가 어제의 가격으로 체크한 거기 때문에 오늘 더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6%, 7% 올라가던데 73만 원, 73만 7천 원의 종가였는데 70만 원 깨지지 않으면 그냥 버텨보겠다. 그리고 얘 어디서 팔아먹을지 전량 청산 사이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 톡방, 단톡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얘를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흐름이 다른 게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앞전 저점, 자, 쌍바닥. 우리 제일 많이 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형주 쌍바닥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7월 달부터 매수를 했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이제 청산을 하셔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차익 실현 전부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내일 중에 차익 실현하시면 한번 밀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정 나오면 또 한 번 살 테니까 차익 실현하실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일봉 마찬가지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을 보시면 얘는 여러분 세 개 종목 중에 제일 약한 거 눈에 보이시나요? 계속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패대기, 올라갔다가 패대기.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왜 얘가 3등이고 꼴찌라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차트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다? 저점이 낮아지는 거 말고 장이 조정할 때도 저점이 지켜지고 쌍바닥을 지키고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거. 자, 그런 거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것처럼? 요런 것처럼 요거 LG 에너지솔루션 저점 이렇게 높이는 거. 이해되셨죠? 요게 살아있는 차트예요. 다른 거 죽은 거 건들지 마시고 차트 보실 때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맞죠? LG 에너지솔루션 저점 높아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SDI 저점 높아집니다. 보이시죠? 이런 차트 골라셔야 되고 딴 거 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오늘 준비한 얘기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쭉쭉 훑어가면서 읊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 섹터는 독보적인 비철금속의 원자재 섹터로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안정성과 독보성을 갖고 있는 종목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움직일까요? 원자재 값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중에 비철금속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얘가 원탑이에요. 그래서 회사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대체 불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금으로 생각하고 박스 하단부에 조정받으면 매수하고 상단 오면 청산하고 이 전략이면 손실 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작년에 팍스TV에 와서 2년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게 얘는 연금이다. 이 대형주의 50만 원대 종목 가지고 10%, 20%, 10%, 20% 계속 벌 수 있는 종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안정적인 흐름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매매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종목에 비중을 실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많은 수익률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내는 거 중요하겠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물량을 왕창 채워서 10% 20%씩 따박따박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수익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손실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50만 원 이하에서 사서 48만 원 50만 원 사가지고 60, 65만 원 20에서 30% 차익 실현했고요. 또 50만 원대 사가지고 15에서 30% 이렇게 몇 번씩을 했던 거고 물량 여러분 베팅해서 내가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베팅하고 불안하지 않을 만한 종목을 거래하십시오. 아시겠죠? 사놓고 야시고 내일 이 회사 저기 되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카카오그룹 있지 않습니까? 보유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거 들고 있으면 하루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불안해가지고. 그런 종목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오너의 운영하는 원칙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오너의 도덕성을 원래는 보통 주식 투자하는 사람 안 봐요. 저는 봐요. 예. 사람을 봐도 예의가 없고 인사성 없는 사람은 전 싫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예의가 있고 인사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통수 안 칠 만한 종목을 골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섹터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KT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KT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세는 자율주행차인데 핵심은 통신 모듈 회사입니다. 그래서 KT 자회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숙제 한번 내드려 볼게요. 여러분 포털 검색창 혹은 다트라고 종목 검색 회사를 공부하는 공간에 들어가셔가지고 KT 자회사라고 혹은 자율주행 통신 모듈 회사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관련되는 주식 정보가 많이 들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괜찮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단톡방 들어오시잖아요.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벤트 하나 걸겠습니다. 자, 이벤트 걸겠습니다. 자, 여기 주목. 자, 여러분 KT 자회사 중에 흐름이 좋은 회사를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고 제 단톡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이 종목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채팅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이분 잘 찾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인원수 제한 없이 전원 다 간식 쏘겠습니다. 사비 털겠습니다. 주머니 털어서 제가 여러분들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원하는 거 다 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목이 왜 좋아 보이는지 설명까지 부연 설명하시면 단가를 객단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하나 말고 하나 더하기 둘, 둘 말고 둘 더하기 셋 이렇게 챙겨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분들 중에서 다음 주에 여러분 상품 이벤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 우리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시장에서 제일 약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반도체 다시 주기가 돌아오려면 한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가 걸린대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 한 단계씩 한 텀씩 먼저 사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사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수익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중에서 사실 섹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DB 하이텍이라는 회사랑 SK 하이닉스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정성을 고려하시는 분은 삼성전자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올라갈 때 사라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사기가 좋은 섹터로 보시면 되겠고, 얘는 여러분이 한 2년, 3년 정도 들고 간다면 제가 여기 써놨죠.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55,000원 밑에 깨지면 제가 볼 때 최저점은 4만 원대 중반이에요. 내년 초에 아마 그 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45,000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저는 최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오면 풀베팅해서 2, 3년 내에 들고 가십시오. 아셨죠? 삼성전자 물려 계시는 분들 속상하잖아요. 예, 내년까지 기다려 봅시다. 내년 상반기에 떨어지면 제가 삼성전자 비중 50%라고 얘기하면 아 이거 풀베팅이구나 이해하시면 저랑 사인 맞으실 것 같고요. 되셨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반도체 ET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091160 만약에 이런 종목 가지고 거래하셔도 괜찮다. 근데 지금 당장 탄력이 단숨에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로 모으실 분이라면 이 종목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시아시멘트하고 성신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건설 수요가 폭등하죠. 그리고 건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는 계속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얘는 되게 무겁고 답답한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이 부족할 때 큰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으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 22년 올해부터 23, 24년도까지는 이 매매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제 단톡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을 계속 돌려막아요. 순환매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좋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거래하는 거라. 자 보시면 아시아시멘트예요. 얘를 지금 보시면 앞에 우리가 얼마 떨어질 때 샀냐면 여기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한 50%가량의 수익을 차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얘는 정말 떨어질 때 보시면 답이 없을 만큼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잘못 읽으시면 여러분 손해 꽤 많이 물려 있거든요. 물론 손해를 보진 않아요.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사지 말고 제가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톡방에서 뭐 한다고요? 종목들의 타이밍을 잡아드린다고. 자 그러면 지금 10월이죠. 그러면 옛날 얘기하지 말고 여기죠. 예, 여기 사가지고 우리 여기 팔았으니까 아싸 했는데 내려올 때 제가 여러분 대형 종목들 제가 하는 종목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죠? 패턴 중에 혜빈 씨 무슨 패턴이라 그랬지? 쌍바닥. 그렇죠. 쌍바닥. 오케이. 안 졸았습니다. 전자 떠들어 졸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9,000원대 제가 여러분 10월 첫 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닥권에서 여기가 바닥권이니 아시아시멘트, 성신양회, 건설주들을 10월 동안 1, 2, 3주 열심히 사놓으시면 빵빵 튀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저께 캡처했는데 오늘 무지하게들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되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성신양회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10월 초에 사자고 얘기했다가 한 방에 상한가 갔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의 섹터들을 모아가는 게 여러분 보세요. 얘가 떨어질 때 보면 이때 과연 얘가 지키고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별로 없죠.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 과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회사 종목에 대해서 그 업종의 산업에 대해서 미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얘는 얘는 너무 좋은 거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싸게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두 달쯤 기다리다 보면 종목 섹터가 와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자주 안 해요. 그래서 한 달 가봐야 뭐 한두 번, 두 달 가봐야 서너 번 매매하는 게 저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떨어질 때 기다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패턴에 관해서 이 시간에 저랑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을 찍어주고 어느 산업이 오를 거야, 어디 사서 어디 팔면 수익 날 거야. 이건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수익 나서 자랑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요. 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건 지금 이 섹터가 어렵지만 언제쯤에 어디쯤에서 사서 어떻게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패턴에 관해서 화요일마다 매주 드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PPT 굉장히 애써서 만들어 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냥 기사 긁어붙이기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그 섹터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패턴에 관해서 계속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게 아니라 11월까지는 시장 반등하고 내년 초에는 시장이 다시 꺾일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장 반등할 때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짚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와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 같은 성장 주도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이 왜 오르는지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언제 청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그런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이벤트를 여신다고 하니까요. 그 이벤트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이 모든 혜택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는데요.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뜹니다. 입장 링크 꾹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생방송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주식보다 더 쉽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장다반 전문가님의 명품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돈을 벌 수 있고 시장이 떨어져도 걱정 없이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 옵션의 매력 포인트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자, 선물 옵션의 매력을 한마디로 할 수 없어서 짚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선물 옵션이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보통 주식 시장에 코스피, 코스닥에 한 2,400개 정도가 있고요. ETF가 한 6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3,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다 분석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3,000개가 올라가는 경우의 수랑 내려가는 경우의 수를 다 합치게 되면 6,000개의 경우의 수인데 이걸 과연 하루에 우리가 몇 종목이나 공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반 개인 매매자들이 주식을 쉽다고 생각하지만 6,000가지의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소형 종목을 포기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걸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 대비 제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대형 종목 중에서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업종의 대표주들 외에는 안 쳐다보겠다라고 제 원칙을 세웠던 이유도 그 회사들은 제가 아닌 우리가 충분하게 시장에서 검증이 된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200~300개 종목만 가지고 거래한다. 그래도 그 200~300개 다 보려고 들면 저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일주일에 하면 주말 내내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선물 옵션은 상승과 하락 두 개밖에 볼 게 없어요. 자, 보시면 이 차트인데요. 보시면 얘가 선물 차트 5분봉이에요. 선물 차트 5분봉인데 10월 18일 차트입니다. 아침에 장이 상승, 갭상승 전날보다 붕 떠서 시작했다가 종일 빼요. 점심때까지. 만약에 주식이라면 많이 물리겠죠. 그러다가 점심때를 전후해서 들어 올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이 점심때 여기 사서 이만큼 올라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대부분 개인 매매자는 어떨까요? 사서 눌리기 시작하면 아싸 눌림 왔다 샀다가 물타다 손절 그러면 AC 18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대부분 개인 매매자들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올라가야만 상승하는 방향만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인데 내려갈 때는 왜 손실 나는 걸 우리 왜 할까?
이런 발상 안 해보셨죠?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올라가야 수익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떨어지면 손실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룰 안에 들어가서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물 옵션이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하락을 할 때 하락하는 방향에 우리는 배팅할 수 있어요. 이걸 선물 매도라고 이야기해요. 하락 방향으로. 그리고 올라가는 방향으로도 배팅할 수 있어요. 나는 매수 방향, 상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을 매도 방향, 하방 진입이라고 얘기하고 올라가는 방향을 상승, 매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상승, 위야, 하락, 아래냐. 위요, 아래요. 위, 아래. 방향만 정해서 내가 그 방향성만 맞추면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렸을 때 홀짝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동전 이렇게 해가지고 홀 나오면 1,000원, 여기 뭐 짝 나오면 500원 걸어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6,000가지 경우의 수보다는 딸랑 지수상품 하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만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훨씬 매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다 물리면은 기도하는 거 말고 사실 별로 방법이 없어요. 그죠? 물리게 되면 손절치거나 물타거나 기도하는 거. 근데 선물 옵션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가 2021년도에 제가 1월 첫 주에 팍스TV에 지금 여러분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살짝 눌렀다 올라왔던 작년 여름까지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내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장에 저는 재밌는 게 장자방은 종목들 드렸던 것이 수익이 났던 건 뭐냐면 떨어질 만큼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만 수익 낸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만. 여기서 반등할 때만. 이해되실까요? 근데 주식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직업인데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선물 옵션 매매는 이런 흐름을 보기가 매우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 여기 1850원에서 1910원 사이에서 인버스 잡아서 작년 여름이었죠. 이때 사가지고 못 산 사람은 작년에 하반기에 또 올해 제가 보면 뭐 했냐면 제발 주식하는 사람 주식하지 말라고 퇴직자금 갖고 들어오지 마시고 2030 분들 지금 여기서 주식으로 자산 키우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라고 누누이 경제TV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를 경제TV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보신 적 있냐고요. 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통틀어도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왜? 장 빠지니까. 그게 2,500원, 600원 대 인버스 여기서 무조건 잡으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얘가 얼마 갔냐면 3,900원, 3,850원 찍을 때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인버스 ETF를 쓸 수 있고 또 주식 선물 옵션을 아는 분들은 선물 옵션을 통해서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선물 옵션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가졌는데 하루에 50%, 100%도 수익이 난다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한 분께서는 66% 수익률인데 1,870만 원 버셨어요. 이게 오전에 11시예요. 오전 2시간 만에. 보이실까요? 예, 여기 보시면 20% 수익. 여러분 주식에서 20%면 우아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거 수익률 나는데 1시간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해되실까요? 예,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셔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 풋옵션 장이 빠지는 날 9월 26일 날 같은 경우 당일날 200%, 600%, 380%의 수익률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선물 옵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주식처럼 올라가는 거 말고 내려가는 방향을 우리 할 수 있지 않니? 라고 말씀드리는 게 선물 옵션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면서 배워보고 싶다, 선물 옵션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노란톡방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스캔하시고 링크 뜨면은 바로 들어오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